스포츠 아웃라인 뉴스 리포터 한우정입니다. 여러분, 그림이나 미술 사랑하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침실이나 거실 혹은 볕이 아주 잘 드는 곳에 어떤 그림을 걸고 싶으세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을 멋진 전시를 보여드리러 제가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박진우 작가님의 Think 메모리라는 전시인데요. 보통 현대미술 하면 작가 본인이 중심이 되어서 미술을 완성하시는데, 박진우 작가님께서는 개인의 생각도 현대사회 전체로 확대가 될 수 있다라는 소통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독창적인 자신의 미술에 더욱더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박진우 작가님의 Think 메모리 전시도 같이 감상해 보시고요. 또 작가님을 직접 만나서 스토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의 원픽은 바로 짜잔! 이 작품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메모리라는 단어, 그리고 날짜, 생각, 코리아, 오징어 게임, BTS까지 하늘을 빛낸 다양한 단어들과 그리고 알 수 없는 날짜와 요일까지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화병이 아니라 사람의 뇌 구조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 꽃 부분은 그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온 생각의 꽃이 피었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말하면 미술을 깊이 모르는 그냥 관람자의 입장에서 주제와 가장 쉽게 연관 지을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서 더욱더 저에게는 눈길이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 그림을 직접 그리신 박진우 작가님께 저의 해석이 맞는지도 한번 확인해보고 직접 만나서 인터뷰하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진우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작가님, 실물이 훨씬 더 멋있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갤러리 많은 분들이 방문하고 계시는데 네. 어떠세요? 기분이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전을 솔로 개인전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이제 올 2월부터 미술 시장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아트페어가 상당히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전시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일이다, 일상이다 생각하고 그냥 매번 전시할 때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방문하시는 게 인상적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림을 보고 너무 멋지니까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네. 어떻게 처음에 미술을 시작하게 되셨는지부터가 궁금해지는데요. 일단은 공부를 하기가 싫었어요. 공부하고는 찌미가 안 맞을 것 같아서 사실 좀 농담이고요. 제가 초등학교 때는 운동을 했어요. 네, 중1 때까지 운동을 했었는데, 사실은 운동을 하다 보니까 자율학습,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그런 시간이 되게 불편했어요. 근데 옆에 짝꿍이 미술부였어요. 그래서 미술실에 놀러 갔는데 마치 내가 내 인생을 찾은 것처럼 굉장히 편안하고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미술부를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그림을 시작하게 됐는데,
정말 마치 무슨 뭐 제가 지금 고향에 가는 듯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정도로 편안하고 앉은 자리에서 뭐 마치 뭐 5시간, 10시간 앉아 있어도 피곤하지가 않고 그림을 연습할 수 있는 계기 또 그림에 입문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 약간 누군가를 딱 처음 만났을 때, 내 사람이다라는 생각처럼 그렇죠. 그림을 시작하시니까, 네. 바로 이거다. 네네. 어떻게 보면 운명이셨던 거네요. 그렇죠. 체육을 하시다가 또 이렇게 미술까지, 네. 굉장히, 얘기를 들으니까 네. 더 특별하게 느껴져요. 네. 또 오늘 주제가 네. think, 메모리 think라는 네. 건데, 네. 어떤 뜻이 담겨져 있나요? 제가 이제 think라는 주제를 갖기까지는 제가 의자 작업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그런 작업을 한때 해왔어요. 배경이 있고 그때 이제 의자에 앉아서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 사실 우리가 의상이나 뭐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나 그 외적인 것, 뭐 액세서리 이런 것들에 중점을 두긴 하지만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공간, 의자에 대해서 심각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의자에 대한 중요성을 잘 모르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랬을 때 그 의자를 제가 그리면서 작업을 했을 때 생각을이라는 것 주제로 좀 더 밀도감 있게 작업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메모리 띵크인데 메모리는 내가 일기를 쓰듯이 오늘에 있었던 일 또 내일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런 생각들을 화폭에 담아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그 기억들, 메모리들을 어떻게 보면 추억을 되새길 수도 있고 또 그렇죠. 앞으로를 또 생각할 수 있는 네.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네. 그럼 제가 아까 작품을 보면서 생각했던 것들하고 좀 아주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과거적인 거, 현재적인 거, 또 미래적인 게 제 작품에는 다 들어있어요. 이야, 너무 멋집니다. 대학교 때는 서양화를 전공을 하셨더라고요. 네, 네. 그동안 작품 하시면서 이번에 새롭게 시도했다 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다면요?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대선배님 화우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초마다 바뀐다. 사실 이제 어느 작가들의 이제 작품을 보면 1번 작품과 40번째 작품과 동일하게 비슷한 류의 작품이 있는 반면에 네.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첫 번째 작품과 40번째 작품까지 모두 약간씩 좀 틀린 부분도 있어요. 근데 각기 그 제 화면상에는 제가 이렇게 끌어가는 시그니처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인간의 형상이라든지 어떤 문자의 형태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저 그림이라는 걸 모르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통일감은 있지만 네. 각각이 다 다른 특징들이 네. 있는 거군요. 네.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팬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지금 이쪽에서 보이는 작품, 제가 레몬 옐로우를 상당히 좋아하는데, 이 레몬 옐로우 이 바탕색을 이렇게 그렸을 때, 계절적인 부분이죠. 만약에 이 작품이 여름에 있었다라고 하면 좀 덥게 느껴졌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12월 이제 가장 추울 때인데, 바탕색이 레몬 옐로우 색이 너무나 포근하게 느껴지고 따뜻하게 느껴지는 거는 인간의 어떤 그 순간순간에 바뀌는 어떤 심리적 어떤 변화에 있어서 그렇게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심리적 변화에 네. 따라서 또 네. 느껴지는 게 달라지는 네. 거군요. 너무 멋집니다. 그리고 또 제가 좀 작가님에 대해서 네. 이렇게 스토킹을 좀 해왔어요. 네. 그랬더니 많은 언론에서 보니까 중국에서 네. 굉장히 매니아층이 또 많은 작가님이시더라고요. 지금도 중국하고 교류를 하고 계시나요? 또 어떤 활동들을 중국에서 하셨는지도 궁금해지고요. 네. 중국에서 활동하게 된 계기는 이제 한 7년 전이죠. 중국 청도에 있는 시립미술관에서 수채화, 세계 수채화 박람회를 했어요. 그때 계기로 해서 그쪽 청도에 있는 미술관 관장님하고의 교류가 있는 이유로 그쪽에서 한 5년 정도 활동을 꾸준히 했습니다. 있어서 그쪽에서 이제 중국에 있는 욱봉미술관과 전속 계약을 맺고 와. 지금까지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그쪽 청도 쪽하고 중국 쪽하고는 좀 옛날 같지는 좀 않게 돼 있어요. 근데 사실 중국 시장 자체를 저희들이 그냥 관광할 수만은 없어요. 북경이라든지 상해, 광주 그쪽 아트페어는 꾸준히 나갔었는데 내년 5월 말일부터 6월 초까지 북경 베이징 아트페어를 또 계기로 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때 지금에 있는 작품 메모리 띵크 작품을 해서 좀 더 중국 시장에 노크를 해볼 생각입니다. 와, 막 박수를 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국위선양을 하시는 작가님 중에 하나시네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오늘도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하고 계시는데 또 작가님을 너무 좋아하는 매니아층들도 두껍고요. 대중분들이 작가님의 작품을 보고 이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으시다면요? 그거는 모두가 다 작가들이 비슷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저는 주로 그런 거예요. 제가 원해서 형태를 표현하고 조형성을 이렇게 부여하고 한 부분이 있는 반면에 작가의 몫으로 이렇게 놔두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모든 걸 제 그림 그 캔버스 안에서 정리를 해놔버리면 정리가 다 이미 끝나버리면 관객들이 봤을 때 저의 생각과 관객의 생각은 또 분명히 틀릴 수도 있거든요. 관객의 몫도 저는 주어져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제 그림 속에는 항상 관객들의 몫이 있다. 네, 그거가 뭐 절반 정도는 아니겠지만 3분의 1 정도는 작가의 몫이기 때문에 판단하는 것은 또 작가의 몫이지 않나 싶어요. 작가님 아까 인트로에서 소개한 것처럼 굉장히 소통을 바탕으로 작품을 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너무 멋집니다. 네. 또 제가 알아본 바로는 후배 양성에도 굉장히 많이 애쓰신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 얘기 좀 해주시죠. 제가 이제 수업을 하면서 문화생들을 좀 이렇게 수업하는 것에서 아낌없이 베푸는 것도 있지만 또 제가 이제 협회를 마포미술협회와 지아트를 맡아서 지금 회장을 맡고 있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2030 세대들, MZ 세대들의 어떤 관심 그리고 그 친구들이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그런 어떤 것들과 늘 싸울 준비가 되어 있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고 또 나이가 좀 있으신 원로분들한테는 그만한 예우와 대우를 충분히 해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늘 이제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후배들과 또 우리 회원분들 또 이제 원로분들에 대해서 소통하면서 그렇게 잘 지낼 생각입니다. 와, 소통하면 앞으로 박진우 작가님이 떠오를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께 또 미술을 사랑하고 박진우 작가님을 사랑하는 분들께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저는 지금까지 작업해오면서 이번 전시가 66회인데 사실은 앞으로도 저는 이런 얘기를 섣불리 하면 좀 그렇겠지만 자신이 있습니다. 자신이 있고 우리 또 선배님들이 말씀 많이 하시지만 지금 음악 웹툰 드라마 모든 면에서 이제 한국의 어떤 한류나 이런 것들이 지금 그 대세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랬을 때 지금 미술 쪽에도 한류가 오고 있고 또 내년에는 키아프와 프리즈가 협업을 해서 코엑스 A홀부터 A, B, C, D홀까지 할 정도로 아마 아시아에서 가장 큰 페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시장에서도 자신감 있게 끌어나가고 또 그 외국 작가들과 겨뤄서 어떤 형태로든 결과물을 이뤄내야 되겠죠. 그러려면 한순간 한순간 겸손하고 방심하지 않고 작업에 매진해야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네, 작가님 오늘 전시된 작품들 가운데 가장 소개하고 싶은 작품이 있다면요. 한번 이동해서 보여주시겠어요? 네, 그러면 이동하셔서 제가 저쪽에 있는 작품들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가시죠. 뒤쪽으로 보이는 작품은 120호 F 작품이에요. 캔버스에 돌가루를 깔고 제스톤을 깔고 그 위에 이제 아크릴을 얹었는데 레몬 옐로우를 3번 정도 깔고 그 위에 이제 1980년도 8년도에 태어났죠. 레제가. 그래서 공교롭게도 이제 제가 좋아하는 어떤 입체파 화가들이 있는데 피카소와 레제 브라크가 있어요. 그때 그 중에 이제 우리 레제 작품을 좋아했는데 레제가 프랑스 태생인데 공교롭게도 이제 피카소와 태어난 연도가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두 작가가 멘토인데 공교롭게도 이렇게 됐는데 레제 작품과 저의 어떤 작품, 그러니까 과거적인 것과 현대적인 것, 저의 어떤 생각을 접목시켜서 콜라보한 작품이에요. 근데 굉장히 지금 작품이 화사하고 이 계절에 가장 맞지 않는 작품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인간의 형상이 있고 그 위에 다랑아리 형상이 있는데 다랑아리는 우리나라 다랑아리는 하얗고 무늬도 없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색깔을 좀 그린 계열로 넣어갖고 그 위에 꽃을 넣었는데 이 사람은 다랑아리를 위에 두고 아주 아름다운 생각을 한다. 하지만 과거에 레제라는 작가는 무슨 생각을 했었고 그걸 이제 서로 화면상에서 대화를 하면서 그걸 보는 관객들은 이걸 보면서 또 다른 어떤 상상을 하는 겁니다. 네, 이 작품도 제목이 메모리 띵크입니다. 네, 작가님 저의 원픽 작품이었는데 네. 제가 잘 꼽은 거 맞나요? 제가 이 전시를 준비하면서 가장 마지막에 완성한 작품이 이 작품입니다. 마지막 작품이면은 가장 덜 신경 쓰신 거 아니죠? 지금 작품이 한 50여 점 가까이 있는데 네. 그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했던 작품이라면 가장 현재와 접근할 수 있는 가장 뭐라고 쉽지 않은 작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아직 마르지 않은. 네. 일단 저의 해석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보면은 되게 다양한 문자들이 네. 글자가 이렇게 눈에 띄어요. 네. 숫자도 보이고요.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 밑에 있는 이 화병은 우리가 이제 중국의 어떤 자기가 있고 또 우리나라 다랑아리 대표적인 자기는 또 다랑아리가 있고 되게 단아하죠. 한국의 항아리는. 그리고 이제 일본으로 건너갔을 때는 약간 좀 변형이 돼서 그 나라마다 어떤 특징이 있는데 원 출발은 지금 다랑아리를 모태로 해서 작품을 하다 보니 제가 이제 가장 마지막에 한 작품이라고 했잖아요. 네. 인간의 형태를 넣어서 좀 다랑아리를 좀 그려봤어요. 그리고 위에 꽃이 있고 또 이제 다랑아리 속에 저의 어떤 생각 그리고 메모리 하듯이 일기 형태로 해서 들어가 있는데 이런 숫자들은 이제 저의 태어난 연도도 있고 저의 작품을 한 10점 이상 가지고 있는 분들 20점 이상 가지고 있는 컬렉터분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출생 연도도 제가 적으면서 그분들과 함께 호흡하고 또 제 작품이 새롭게 태어날 때마다 그분들과 함께 한다라는 의미로 제가 숫자를 좀 적어봤어요. 그래서 그분들 너무 감동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의 어떤 형태도 있고 이제 오브제도 있어서 여자의 어떤 힘도 있고 또 여기 이제 바스키아의 어떤 작품과 그 측면의 어떤 형상도 보이고요. 네, 되게 자유분방하고 되게 거침없이 그렸던 작품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 여백을 이렇게 남기면서 항아리를 표현한 부분들 네. 그리고 이 배경에 깔린 이 색은 제가 다시 이 배경색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럴 정도로 제 꽃과 화병과 배경색이 잘 맞아 떨어진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주 눈이 정확하시고 퀄리티가 있으신 것 같아요. 작가님에게 인정받은 느낌이라 네. 되게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저는 멀리서 봤을 때는 일단 색깔이 굉장히 화사한 꽃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좀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색감이요, 배경의 색감이 네. 정말 네, 고급스러우면서도 맞습니다. 질리지 않는, 네. 네, 걸어놓았을 때 네. 두고두고 보고 싶은 그런 작품의 네, 그런 맞습니다. 색인 것 네. 같아요. 거기다가 굉장히 의미 있는 글자들도 들어가 있어서 이 참고로 글씨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떤 붓이나 네. 어떤 기구를 통해서 그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오일 파스텔을 네. 바탕색에 칠해서 헝겊을 손가락에 싸서 그걸 문질러서 제가 그걸로 다 글씨를 일일이 쓴 거예요. 그래서 어떤 뭐 연필이나 뭐 오일 파스텔이나 물감을 이용한 게 아니고 오일 파스텔을 문질러서 거기에 이제 헝겊에 묻은 그 색 가지고 글을 쓰고 형태를 그리고 했던 거에 새로운 어떤 시도가 아닐까 싶어요. 네. 야, 새로운 시도까지 들어가 있는 이런 작품인데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박진우 작가님의 설명을 듣고 실제로 더 보고 싶다 하시면 오늘 전시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12월 7일 오전 12시까지 네. 저희 전시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시간은 10시부터 6시까지고요. 네, 그 안에 방문하셔서 실제로 작품을 감상하시는 좋은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작가님 뜻깊은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